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3월 15일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봐야 될 섹터, 오늘은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월 15일입니다. 이유는 개미 무덤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개미 무덤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걱정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시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의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증시가 개미 무덤으로 이제 저점을 낮춰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는 게 4조 원입니다. 코스피가 4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도되는 이 거래 대금이 조금 지연되고 좀 느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선물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개미 무덤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매매를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실력이 되시거나 나는 그래도 매매를 해서 수익 보겠다 하신 분들 스캘핑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받아보시고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괜히 안 되는데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줄이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섹터 한번 같이 보죠. 오늘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진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보안 섹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로 생각이 드는 거는 보안 쪽 아니면 로봇 관련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것도 맞지만 시장이 지금 변화가 되었고 현재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보면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죠. 2019년도부터 이커머스 소비 시장이 시장 침투율의 20%를 웃돌았고요. 그 이후에는 27%, 2021년에는 30%, 2023년도에는 40%가 웃돌 거라고 이제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을 때에 앞에서 사 먹는 게 편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죠? 너무 멀어, 안 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대형마트 자주 가잖아요.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이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로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난 이게 더 편해가 될 겁니다.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아니 택배로 물건을 왜 사? 좀 불편하잖아요. 그냥 앞에 가서 장 보면 되지.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내일 필요한 걸 미리 사거나 이런 것들이 몸에 습관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커머스 시장이 외형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건 쿠팡 때문입니다. 자, 쿠팡이 2020년이었나요? 해외 2021년이었죠. 3월 달에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달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유통업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화되어 있는 투자 지표의 모습, 모멘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거두절미하고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PSR이라는 지표를 아십니까? 자, PSR 안다라 그러면 PSR이라고 한 번씩만 쭉쭉 올려줘 보세요. 자, PS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키움증권이거든요.
투자 지표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버튼이 잘 안 눌러지냐? 야, 버튼 좀 잘 눌러줘라. 예, 투자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여러분들 뭐 펄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SR이라는 거는 잘 모를 거예요. PSR. 이 PSR이라는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일 때 단타 치고 스캘핑 칠 때 이런 거 솔직히 안 봅니다. 거래량 보고 그 다음에 주가 방향 보고 주가 위치 보고 뭐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스윙으로 내가 정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하신다면 PSR이라는 지표는 정확히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건데 이것이 기업의 성장성이 좀 어떻게 방향성이 잘 될지 이걸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예. 한컴위드,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낮아요. 이 성장성의 지표가. 근데 높아졌어요. 최근 2020년 12월 달에 왔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흐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보안 관련주 중에 한컴위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 방향은 하락권에 있어서 제가 주목을 해 봤는데 기업의 성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PSR이라는 투자 지표 요거를 좀 기대서 제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갑자기 2020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확인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었다라면 1번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내용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종료하고 이해가 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면 또 이어서 쭉쭉 제가 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른 거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돈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까먹어? 까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옆집에 김 씨가 야 이거 삼성전자 좋대야 샀어. 마이너스야. 아이 어떻게 좀 버텨봐. 버텼어. 10% 20%까지 갔는데 손절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김 씨한테 물어봅니다. 야 마이너스 20%요 어떻게 하? 그럼 얘기하죠. 몰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생을 투자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요, 내 돈 1원이라도 절대로 맘 편히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모은 내 돈인데. 자, 그래서 전체 시장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커머스 시장이 커졌습니다. 전자상거래가 20%대의 침투율이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40%까지 온다라는 건 실질적인 오프라인과 맞먹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보안 관련주냐? 시장의 분위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화폐 개혁이라는 이 소용돌이 안에 들어왔고 이 소용돌이 안에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그 화폐에 대해서 기축통화권을 좀 가져오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지만 실제로 뭐 대응하고 있는 거죠. 대응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부상으로 튀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도 정부 측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을 좀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을 합니다. 아직도 순수하게 세상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은 정의를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진 상태에서 정부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통제가 되는 것을 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지 정의로운 삶의 구현으로 인해서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화로서의 가치를 받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이 와중에 시장이 원하는 거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거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지금 CBDC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CBDC, 디지털 화폐입니다. 하지만 CBDC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소규모로 사람들을
한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1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부터 출발이 좀 강하게 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좀 채택을 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것을 가상화폐를 정확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CBDC는 의미가 다릅니다. 정부에서 조금 관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전까지의 보안이 아니라 이후의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통제하는데 유용한 기업들 아니면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매출이 커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바람만 불어도 정말 조그마한 이슈만 불어도 주가가 상한가 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워렌 버핏 형님처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깡통차입니다. 예.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오랫동안 주식 사 모아야 된다. 깡통차입니다. 예. 우리 존니 형님 그 TV에 가끔 나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계좌 좀 까달라고. 메르츠 증권이 뭐 매년 꼴찌를 하다가 요즘에 좀 이슈를 받긴 하는데 수익률이 어떤 거는 극대화로 많이 나오고 어떤 건 극대화로 안 좋게 나오잖아요. 예, 펀드 상품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수익률은. 자, 근데 그런 것들을 검색조차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뭐냐면 장기 투자가 한국 시장에 맞지 않다라는 걸 공유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 투자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지금 트렌드가 다가올 종목에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한 10% 20% 수익 보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연 수익률보다 낫다 생각하고 또 다음 종목 찾아가고 떴다방처럼 다음 종목 찾아가고 그러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는 배울 의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실망스러웠던 건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입니다. 네, 가치 투자.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CBDC로 돌아가고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시장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관련주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보안에서도 물리적인 거 말고 정보, 지적 재산 갖고 있고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약 쪽과 보안 쪽 있잖아요. 이쪽 그리고 엔터도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된다 싶으면 해외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해외랑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기술적인 것들은 다 뺏겨요. 다 뺏겼어요. 지난 뭐 20년? 제가 본 것만 해도 15년에서 20년 사이인데 다 뺏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1000%, 2000%막 가요. 근데 그거를 다 먹느냐? 말도 안 되죠. 먹어본 적도 없고 먹었으면 좋겠다 희망만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그거를 먼저 봤을 때 길목에서 조금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하게 10% 20%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 보안주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랜티넷도 있고요. 한일 네트워크스, K사인, 소프트캠프, 다우데이터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한국전자인증, 라운시큐어, 한국정보인증, 질환지큐 시큐리티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PSR. 제발 좀 PSR. 투자 지표조차 공부하지 않는데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는지 저는 어불성설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은 진짜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저한테 도움을 주고 같이 공생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여요. 근데 뭘 알려주면 제대로 공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종목 주세요.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PSR 뭐라고요?
PSR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자, 실체가 없는 지적 자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PSR이란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늠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대비 낮아져야 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기술적인 평가는 이미 받았고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정확히 해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매긴 것들의 합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아져야 돼. 높아지면 돼, 안 돼? 이게 높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봤어. 전화하면 몰라. 예, 주식 담당자들이 전화하면 몰라. 자기는 회계팀이래. 예? 근데 전화 왜 받아요? 주식 담당자 아니에요? 이 지표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반기 보고서 보래. 보고서 봤어요. 봤는데 반기 보고서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몰라. 예, 결론은 이만큼 한국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요것들 있죠. PSR 지표가 높은 건 그냥 걸러요. 예, 주식 담당자도 몰라. 심지어 삼성전자에도 전화해도 삼성전자는 좀 젠틀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PSR 지표가 높아가고 있는 기업은 일단 걸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스캘핑하고 단타가 아니라서 그래요. 시장의 트렌드를 잡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칫 내 종목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 보는 거 저는 극도로 싫어가지고 예,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누가 손실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돈을 잃었는데도 내가 뭐가 문제 있지? 개선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에이 소주 한 잔 먹고 괜찮아 털어버려, 이런 사람들 100%입니다. 예, 조만간 깡통 찹니다. 발전이 없거든요. 예. 근데 발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PSR 지표 잘 보시고, 아직까지 뭐 종목 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찾는 법 알려줬잖아요. 여기 보면은 0659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안주가 이렇게 하면 나와요. 물리주 들어가지 말고 정보, 예, 보안 정보 쪽에 가서 하나하나 다 찾으세요. 그리고 공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도 나 바빠서 그래 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드림 시큐리티, 예, 드림 시큐리티랑 질환지교 시큐리티, 예, 질환지교 시큐리티, 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좀 상승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쯤 관심을 가져서 한번 4월, 5월, 6월 달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굳이 제가 미리 찾아놓은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두 종목, PSR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주가 방향이 하방 쪽에 있습니다. 하락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분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100%, 10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저도 몰라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믿고 갈 수 있겠다, 제 기준에서 하는 종목 두 개는 오픈해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공부해서 찾아가시면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관점이 다양하면 좋잖아요. 이상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두 종목, 드림 시큐리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질환지교 시큐리티 종목 두 종목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